일단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랑 무장해연대에서 일하게 된 계기. 아, 계기요? 네. 저는 김남진이라고 하고, 제가 저희 단체에서 일한 지가 거의 이제 한 16년, 17년 뭐 이 정도 됐는데, 사회공헌 이런 거 하면서 이제 그런 단체나 이런 거를 만나다가, 이런 장애 접근성 뭐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좀 알게 돼가지고, 보니까는 좀 관심이 가서, 그때 거기 진짜 이제 그만두고 나서, 약간 사회복지 쪽 공부도 좀 이렇게 좀 찾아서 보게 되고 하다가, 그래서 지금 있는 단체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됐죠. 네. 저희는 그래서 그 장애인 접근성에 관한 활동을 하는데, 보통 그러니까 편의시설 같은 거를 설치하거나 이런 거를 이제 초창기에는 이제 그 위주로 하고, 좀 저소득층이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. 장애인분들이.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보통 살 수가 없으니까, 그리고 집 밖에 나와도 갈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. 길도 너무 뭐가 안 돼 있고, 들어갈 수 있는 가게도 없고, 뭐 경사로 그런 거 그때는 아예 없을 때니까. 그리고 지하철역 이런 데 엘리베이터도 하나도 없었어요. 그래갖고 이제 그런 거 해서 주로 이제 그런 편의시설 만드는 운동 하는 거랑, 그다음에 관련 법이나 이런 것들을 개정하는 이런 정책 활동 같은 것도 좀 하고요. 어떤 데에서 뭐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 그러면 그런 거를 뭐 지침이나 이런 거를 없애거나 이런 거 활동들을 좀 하고요. 최근에는 한 몇 년 전부터 장애 아동들이 휠체어나 보조기구 같은 거를 그냥 사용한 채로 탈 수 있는 놀이기구 같은 것들을 개발하는 거를 이제 저희가 뭐 자문이나 이런 걸 도와드리고, 관련돼서 법이나 이런 것도 좀 하나도 없는 상태여서 그 법을 만드는 것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, 특권이랑 편의시설 이용 관련해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. 지금 가장 큰 문제는, 왜 근린생활시설이라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뭐 가게, 음식점, 그다음에 은행,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. 뭐 편의점, 안경점, 뭐 미용실, 뭐 이렇게 우리가 집에서 나오면 이용하는 대부분의 가게들은 다 근린생활시설이거든요.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의무를 줘요. 네, 그래서 그러니까 몇 제곱미터 이상인 곳들만 의무라서, 실질적으로 요 길 밖에 나가면 골목이나 시장통에 뭐 이런 데 있는 뭐 편의점 뭐 이런 데들 다 법 적용을 안 받아요. 의무가 없어요, 우리나라는. 그 대상을 면적하고 연도로 하거든요. 이 법 생긴 이후에 생긴 건물들만 의무를 주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거 대상을 없애는 게 제일 큰 거죠.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캠페인 중에서 저희가 뭐 참여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? 혹시 나중에 뭐 나와서 외부에서 캠페인이나 뭐 이런 거를 하게 되거나, 아니면은 온라인으로 뿌릴 수 있는 자료들을 이렇게 해서 드리면 그런 거를 같이 공유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학생들이 참여해 주실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특히 우리 뭐 서명 같은 거 해서 온라인 서명 같은 거 받아서 이제 그런 게 사실은 뭐 제도나 정책 바꿀 때 되게 압박이 되거든요. 이제 외부 활동이나 뭐 행사 같은 거는 코로나가 이제 잦아드는 대로 이제 좀 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그런 거 하면, 이제 하루 그날 와서 같이 아이들이랑 뭐 놀아주거나 이런 걸로 참여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. 네. 장애인 이동권 및 편의시설 관련해서 시민 여러분들한테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. 장애인들은 정말 아직도 의식주 문제가 되게 힘들고, 특히 노동할 수 있는 권리, 노동권이 없어요. 그냥 회사들이 고용해야 되는 이런 비율이 있어도 그냥 과태료 내고 고용 안 하는 게 더 많고, 공공기관도 그러고 막 이러니까.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싸워서 계속 불합리한 거를 싸워서 바꿀 수밖에 없거든요. 이분들은 나가서. 그렇게 하면 아무도 들어주지 않으니까. 근데 그거를 단순히 불편함 때문에 또 나와서 길거리에서 저런다 이렇게 하고 보지 말고, 그게 나에게는, 본인에게는 이미 주어져 있는 거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한다는 걸로 보고 조금 응원을 해주거나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. 네. 네, 저는 2013년도 3월에 교통사고로 척수장애인이 된 함정균이라고 하고요. 현재는 유튜브 채널 한박TV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
영상에서는 한박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휠체어를 타고 뭐 저상버스나 지하철 같은 이동수단 통해서 여행을 다니시거나 뭐 이제 휠체어 수리나 보험 같은 정보들을 많이 올려주셨는데 혹시 이런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? 일단은 처음부터 이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고요. 지하철에서 환승을 하는데 그 환승 안내를 따라가면 대체로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가 나오지 엘리베이터를 안내하는 그런 안내에 관련된 내용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. 역에서 나갈 때뿐만 아니라 환승을 할 때 그 지하철역에서 한 3, 40분 헤맨 적이 몇 번 있었어요. 그래서 그거를 극복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요거는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에 핸드폰으로 촬영을 했죠. 핸드폰의 그 용량이 꽉 차겠죠. 그래서 그 핸드폰 용량을 감당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유튜브 채널에다가 이거를 올리면 괜찮겠다 라는 생각에 유튜브에 이렇게 올리기 시작한 거죠. 요새 키오스크 같은 게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. 혹시 뭐 이용하실 때 뭐 너무 높아서 불편했다든지 뭐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? 키오스크가 있는데 이렇게 손을 뻗는데 안 닿아요. 그래갖고 이거 어떡하지 했는데 밑에 장애인 마크가 있더라고요. 그래갖고 이거 뭐지 하고 딱 눌렀는데 갑자기 화면이 그 맨 아래 요만하게 조그맣게 나오는 거예요. 거기서 선택할 수 있게. 그 키오스크는 좀 그런 마크 있어갖고 화면이 조그맣게 맨 밑에 내려오지 않으면 어려움이 상당하다라는 이제 그런 게 있고. 꼭 유튜버로서의 목표가 아니더라도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. 이런 저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서 이런 그 환경적인 부분들을 많이 알리고 그리고 불편한 부분들을 많이 알려야 되는데 이런 그 부분들에서 가장 좋은 게 SNS잖아요. 그 중에 이제 유튜브고 유튜브 크리에이터 활동을 돕는 그런 거를 좀 확장하고 싶어요. 그리고 여행에 관련된 그런 컨텐츠를 이제 내년에는 좀 더 왕성하게 할 계획이에요.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주력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끔 컨텐츠 제작할 예정입니다. 마지막으로 장애인 이동권과 편의시설 이용 관련해서 시민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휠체어를 타고 있으면 이제 문 여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도움을 이렇게 요청을 하면 좀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. 중요한 건 이동을 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거리를 걷는데 이동을 할 때만큼은 좀 주의를 좀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하고, 두 번째는 지하철에 이제 휠체어가 타잖아요. 장애인 전용석이 있어요. 그래서 장애인 휠체어 전용석이 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대는 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런 공간을 이제 찾아갖고 기대긴 하는데,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좀 있는데, 그 공간은 뭐 사람이 많을 때는 좀 어쩔 수 없는데 사람이 없을 때만큼은 그 공간은 좀 비워 두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인지를 좀 하셔서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, 마지막으로
버스 이용자, 물론 휠체어 탄 이용자가 버스를 많이 이용하지는 않지만 그런 이용자를 보게 되면 그 보조석에 이제 앉은 분들은 이제 비켜서 그 의자를 접어주지는 못하더라도 비켜주시는 이제 그런 센스를 좀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.